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저는 잠시 쓸공 언니를 돕고 있는 금쌤입니다. 쓸공님들 2월도 잘 시작하고 계시죠? 네.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하는 방송인데요. 이 꾸준히 하려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한편으로 뭐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오늘도 이 꾸준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초콜릿 댓글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몇 안 되는 유튜브 댓글이에요. 사실 듣는 방송인데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구독해 주시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유튜브는 한대지방에 이 나무에서 나이테가 생기듯이 예, 아주 천천히 성장하고 있기는 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아이폰 사용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더 편하게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분의 쓸공님이라도 더 만나 뵙기 위해서 예, 구독자 수가 적어도 네. 유튜브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별 말씀을요. 네. 자, 오늘의 초콜릿 댓글은 아주 독특한 맛이에요. 예, 왜냐면 이 거의 모든 댓글이 쓸공 여동생님들이 네. 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써주시는데 네. 오늘은 남동생 쓸공님의 댓글이네요. 와, 오늘은 레어템이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현실감 있게 금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아이디 해피파지티브 6558님의 댓글입니다.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알게 되어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자주 듣고 있습니다. 쓸공 누님들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첫 회부터 정주행하면서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스마일. 추운 겨울에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의 초콜릿 향이 확 다른데요. 예, 그렇죠. 네. 이게 민트 초콜릿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 민초. 네. 저는 민초거든요. 네. 네, 해피파스립 6558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동생 쓸공님들이 언니님들 하고 부르시면 또 너무 귀엽고 말랑말랑하고 좋거든요. 네. 그런데 쓸공 누님들이란 말도 이 다른 느낌으로 너무 좋은데요? 누님? 왠지 공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막 그래요. 네. 이 해피파스립 65558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쓸공 누님들과 함께 꾸준히 경제 공부 함께 해봐요. 네. 자, 오늘의 에너지도 100% 충전 완료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공부를 시작해보죠. 네.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부터 요약을 좀 해볼게요. 네. 이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사려고 하는데 이 미국이 이런 대규모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과거 루이지애나와 알래스카를 구입한 역사가 있다. 그린란드는 국민 생산만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게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경제적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까지 공부했어요. 네. 오늘은 드디어 그린란드의 전략적, 경제적 잠재력을 알아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란드는 아메리카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 이야기가 나오니까 벌써 감이 오는데요. 그러신가요? 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린란드가 위치한 지역은요, 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항해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있대요. 즉, 러시아가 아메리카 대륙에 접근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일이네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미 미국은 2차 세계대전부터 그린란드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었고, 요즘은 미군을 증강시키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미국은 그린란드에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투피크는 우주기지이자 군사기지예요. 이 피투피크 우주기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덴마크 본토를 점령했을 때 미국은 그린란드에 들어가서 군대를 주둔시켰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우주기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아,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인데 덴마크 본토가 독일에게 점령당했으니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해도 어떻게 대응하기 어려웠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자세하게는 1951년 미국은 덴마크와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피투피크 우주기지가 있는 곳은 미국의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극비리의 우주기지 건설 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요즘 트럼프가 되찾겠다고 주장하는 파나마 운하, 이 파나마 운하 건설 때와 마찬가지로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건설할 때에도 힘든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면서 많은 미군이 희생되었다고 해요. 워낙 척박한 환경에서 대규모 건설을 해야 했으니 희생이 뒤따랐군요. 네, 안타깝죠. 네. 트럼프가 요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을 때 미국이 비용도 내고 인명도 많이 희생되었으니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것이다. 이제 되찾겠다. 이런 것인데요. 네. 이와 비슷하게 피투피크 우주기지의 경우에도 기지를 건설하느라 미국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으니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국까지 이어지는 해로, 영어로는 GIUK,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GIUK 갭은 러시아의 잠수함이 아메리카 동부해안과 북대서양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라고 합니다. 네. 그린란드에는 이미 미사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갖춘 기지가 있으니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지게 되면 전략적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피투피크 우주기지가 군사기지이다 보니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네. 트럼프의 그린란드 구매 시도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네요. 네, 이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이 설명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그린란드가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크니 미국은 이전부터 쭉 그린란드가 가지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요. 지금이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넘겨받기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아주 커졌잖아요. 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나올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가뜩이나 재정 적자도 많은 유럽인데 국방비까지 올려야 하고 입장이 곤란해지죠. 네. 자, 이러니 덴마크를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덴마크에게
아, 덴마크야. 그린란드를 미국에게 넘겨주자. 일단 러시아는 피하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덴마크를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와, 트럼프의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면모가 여기서 나타나네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협상의 무기로 삼아 네. 그린란드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순간 포착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네. 러시아 쪽에 서는 것 같지만 네. 그린란드를 손에 넣게 되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예, 맞아요. 대단한 전략이네요. 아, 소름 돋는데요? 맞아요. 네. 저도 소름이 살짝 돋는데요. 네. 저 같은 소시민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네. 덴마크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덴마크도 억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파병에서 네. 미국을 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아요. 희생자도 많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평소에 친했던 다른 유럽 국가 친구들도 내 편이 되어줄 상황이 아닌 거죠. 이렇게 트럼프 2.0 버전은 우리가 지난번 겪었던 1.0 버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기도 하죠. 네. 자, 여기까지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가지고 싶은 이유 첫 번째, 전략적 잠재력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예,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가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린란드가 GDP를 기준으로 계산한 생산적 가치는 별로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다른 면에서 보는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린란드에는 많은 양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자, 미국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0종류의 광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43종이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중요한 광물은 거의 다 있네요. 예, 그렇죠. 네. 게다가 매장량도 많대요. 와.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토류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희귀금속 아닙니까? 예, 맞죠. 이 히토류는 스마트폰, 자동차, 의료장비는 물론이고요. 특히나 군사장비와 그린에너지 장비의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선진국들이 서로 먼저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이 관련 에피소드 57화 선진국들의 광물 확보 전쟁 꼭 들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그린란드에는 다양한 히토류가 있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유전들도 있습니다. 이 유전들은 520억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3%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적지 않은데요. 네, 그런데 이 그린란드의 자원들은 아직도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대요. 자, 그 이유는요. 그린란드의 정부가 환경과 기후에 대한 걱정으로 천연자원 개발을 꺼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2021년에 석유 개발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요. 네. 오히려 개발을 못한 면이 더 크대요. 이 땅이 얼어있고 척박한 데다가 선진 문명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린란드 면적의 5분의 4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요. 거주지들 사이를 이어주는 도로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하긴 그 많은 건설 장비를 배에 실어서 북해까지 싣고 가는 것도 힘들 텐데 네. 그 척박한 곳에서 중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 않을 테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 때문에
자원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 온난화 현상 때문에 광물을 채굴하기 쉬워졌대요. 그래서 채산성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원 러쉬가 일어나고 있대요. 네. 이 석유 기업들이 약 170개의 유전을 시추하고 있답니다. 와, 170개라니 많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전략적, 경제적 잠재 가치가 높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제안하면 되는 거죠? 덴마크령이니 덴마크 정부일까요? 아니면 그린란드 정부일까요? 그러게요. 알쏭달쏭. 네. 예. 자, 현재 트럼프는 덴마크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는 해요. 덴마크령이라. 하지만 덴마크만 설득한다고 해서 그린란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에 덴마크는 그린란드에게 국민이 원하면 국민 투표를 해서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린란드의 천연 자원을 통제하는 권리도 주었죠. 네. 그렇다면 그린란드의 정부는 독립할 권리를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언제든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덴마크를 향해서 그린란드를 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립을 선언해버리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네. 만약 그린란드의 동의 없이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미국에게 넘겨준다.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야말로 식민주의 시절의 행위를 저지르는 셈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지난 시간에 그린란드의 생산적 가치, 즉 GDP만 기준으로 계산한 가치가 5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기사에서 계산을 했잖아요. 네. 이 돈을 그린란드 국민들의 인구수로 나누어서 즉 n분의 1로 각각 나누어 준다고 하면 1인당 100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해요. 와. 우리나라 돈으로 14억이 넘는 돈이죠.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린란드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 보면 이 돈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국가를 사고 파는 것, 낭만주의자들이나 국가주의자들의 시선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탐욕스러운 거래인데요. 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뭔가요? 이 미국과 나토 없이 과연 그린란드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 말이죠. 그러면서 이웃나라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비교하는데요. 네.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나라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8만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 아이슬란드 역시 덴마크령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 1944년에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1951년 미국이 아이슬란드에게 국방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죠. 그 후 미국과 아이슬란드 사이의 협정과 공동선언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아이슬란드는 국제경제 무대에 진출하게 되고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현재 아이슬란드는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린란드보다 훨씬 잘 살죠. 이 2021년 기준으로 아이슬란드의 GDP가 그린란드의 8배 정도 됩니다. 와, 차이가 꽤 큰데요. 네. 현실주의자들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토가 되는 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앞에서 그린란드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천연자원을 개발해서 독립적으로 생존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천연 자원을 개발해서 독자 생존하는 것. 이 말은 쉬운데 네.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래요. 아, 그런가요? 예. 자, 남미나 중동 국가들과 같이 국가의 풍부한 천연 자원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 맞네요. 네. 이 첨단 사업 개발은 뒷전이고 소수의 지배층이 천연 자원을 독점해서 이득을 취하고 국민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린란드의 천연 자원 개발 붐이 일어나면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5만 6천의 그린란드 주민들이 이 개발 광풍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 광물을 채굴하려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한데요.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민자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겠죠. 예, 이렇게 되면 국가 안보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아, 맞습니다. 하긴 요즘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적국의 물리적 침략에 대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가안보의 위험은 정치방해, SNS를 통한 선전활동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네. 서울 인구의 약 1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린란드 국민들이 국가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땅이 된다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해지고 네. 소수의 탐욕자들이 자원 개발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국가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 모두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린란드 국민들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자신들의 결정이 자신은 물론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그렇겠어요. 네.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기사의 필자는 그린란드의 운명은 결국 그린란드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라며 결론을 냅니다. 자, 오늘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네. 세계 2차 대전과 냉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광범위한 공부였네요. 예, 그렇네요. 네. 이 우리 슬공님들도 누군가와 냉전 중이시라면 화해를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국가 간 냉전은 해결하기 어려워도 최소한 개인 간의 냉전은 우리가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따뜻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 슬공합시다.